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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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유노스톡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뭐 딴짓하고 아니 약간 너무 패션에 매료되어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네, 잠깐 제가 한눈을 팔았다가 시작되는지 몰랐네요. 네. 서로 칭찬하며 시작할까요? 네,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이슨 에어랩으로 제가 어저께 밤에 좀 정성스럽게 말고 잤더니 네, 이렇게 잘 나왔어요. 오늘 되게 멋있으세요. 방금 전까지 내가 늦게 왔는데 시달리다가 지금 왔는데 뭐가 컬러가 굉장히 그래요? 잘 맞으시고 오늘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그렇게 막 약간 오늘 여성분들 나오셔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요새 좀 다양하게들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네, 표지도 이렇게 예쁘게 스포츠와 밸류체인 톱파보기라고 해서 오늘 조은혜 연구원 그리고 오지우 연구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새 신부. 네. 조연한 건 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새댁. 결혼식을 못 가가지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안 좋네. 축의금도 따로 내가 따로 줄게요. 네. 좋아요? 네, 뭐. 오래 연애했잖아. 네, 4년 넘게. 당황했어 지금. 내가 오래 연애했잖아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 맞겠지? 이거 편집해야 되네. 그분이랑? 네, 4년 넘게 연애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뭐 이제 1, 2, 3월에 계속 인덱스 월마다 하나씩 냈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집에 가서는 데이트하고. 집에 결혼했는데 데이트한 남편 멋있는데요? 4년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좋더라고요. 천생연분이네. 나도 거의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치, 처음에 결혼하면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신혼은 지금 어디에 있죠? 영등포입니다. 가까운 데 있구나. 오지용은 아직 어려가지고 뭐 시집은 안 갈 것 같은데. 네, 아직. 남자친구가 동영상 이렇게 보더니 뭐 어떻대요? 잘 나온대요? 아니면 실물에 못 미친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요? 왜지? 왜 또 이렇게 산뜻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진짜. 맞아. 일단 가족들은 실물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네.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으니까. 저도요. 갑자기. 셀프 칭찬. 오늘 뭐 할 때 이런 옷 관련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옷들도 옛날에 우리 때는 뭐 폴로 뭐 이런 거 단순하게 입었는데 우리 아이들들 보니까 확실히 훨씬 브랜드도 다양해. 맞아요. 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 우리 때는 위스키 하면 그냥 몇 년 사냐 이렇게 먹었다면 요즘은 뭐 종류별로 있더라고. 뭐 이게 무슨 흙향이 난다느니 참뭐 얘들 왜 그런지 모든 향이 난다느니 굉장히 다양해진 형태인데 또 그래서 오늘 이것도 되게 간신해. 트렌드 변화라는 게 제일 재밌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 조은혜 연구원이 참 오랫동안 아셈스 들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들어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원래 재밌어요 둘 다. 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뭔가 지쳐서 와가지고 그런지 흥이 안 나네. 근데 왔는데 그래도 기분 되게 좋았어요. 방금 전까지 막 성질 내고 있다가 도대체 숫자가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 딱 왔더니 그래도 리서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기분 좋으세요 지금? 좋지.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좋지. 진짜 얘기하다 말았는데 4년 넘게 연애한 거잖아. 네. 근데 갑자기 결혼을 결심한 건 뭐예요? 원래 난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거든. 조연의 스타일로 보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외여행 길게 가고 싶어서. 야, 진짜 남편 불쌍하다.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신혼여행 다시 갔나?
저희 다시 갔죠. 트렌드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제 뭔가 다 뻔한 것들을 좋아했는데 개성들이 갈수록 강해지는 맞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들도 내가 사는 곳이 그 인한상 밑에 살잖아요. 네. 인한상 밑에 살면 이제 요새 주말 딱 이번 주 토요일 되니까 진짜 젊은 친구들이 옷을 입고들 오는데 약간 나 같은 사람들이 보기 민망해. 왜요? 다 레깅스들 입고서 막 그러니까 약간 뭐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옷들도 굉장히 대담해지는 거지. 이제 스타일들도 맞아. 패션들도 되게 그래서 독특하고. 또 크랍이 유행이어가지고 크랍은 뭐야? 옷도리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네, 있더라고. 옷도리가 짧아져서. 그래서 되게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민망한 느낌? 그래서 세상은 참 많이 변했구나. 굉장히 우리나라도. 근데 90년대에도 배꼽티 유행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레깅스는 내복 레깅스는 같잖아. 안 했죠. 레깅스는 안 했죠. 약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인한산 둘레길을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보면 약간 민망하잖아. 그래서 괜히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쳐다볼 수는 없잖아. 그 앞에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 왜 했지 내가? 네, 논란이 모르겠어요.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직원들 맞춰놓고서 뭐 하는지 이거 나중에 편집해라. 하여튼 오케이 우리 네. 뭐 쌀때기 하지 말고 빨리 우리 본론 들어갈까요? 네, 그럼 저희가 화면 조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윤호 하면 스톱 외쳐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호 스톱. 네, 제가 일단은 이 페이지에 이제 노란 페이지에 네. 이제 자료에 대한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제 당사는 여기 시작하는 네. 문장부터인데 일단 저희는 스포츠화 시장의 반등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네,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것은 이제 브랜드 회사들의 재고 리스타킹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요. 네, 브랜드사들의 재고 리스타킹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브랜드사들에게 이제 신발을 제조해주는 이제 ODM 업체들의 매출이 먼저 반등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원부자재 회사들의 이제 매출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업황이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련된 회사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아래 하단의 문장처럼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이제 해외 업체들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화승엔터와 아셈스를 이제 매수 추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트 1을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 대한 내용은 이제 스포츠화 시장이 어떻게 성장이 왔는지 그리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밸류 체인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하단의 그림 1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포츠화 시장 규모가 2021년까지 7%의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제 7%의 성장을 해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4번, 5번을 같이 보면서 이제 지역별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기간 동안에 이제 북미 시장이 시장과 같은 속도인 7% 속도로 성장을 했고 최근 5년 동안 그리고 유럽 시장이 그보다는 빠른 8% 그리고 아시아가 12%의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아시아의 시장 규모가 2018년에 유럽을 앞지르고 북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살펴보자면은 나이키, 아디다스의 이제 합산 점유율이 55%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탑5 스케쳐스, 푸마, 뉴발란스까지 이제 보자면은 이 탑5의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하는 이제 시장이 스포츠화 시장이다. 그래서 브랜드사들의 이제 과점 구조가 이제 견고히 되어 있는 시장이 스포츠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림 2번, 3번에 보시면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25년까지 스포츠화 시장 성장 자체는 4%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탑5의 이제 시장 성장률이 한 8% 속도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탑 브랜드사들 위주의 과점 구조가 더욱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쳐스가 어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LS 네트워크스가 수입해서 하는 네, 브랜드. 편한 신발. 네. 나 잘 몰라. 여기 나이키, 아디다스 약간 마오이족 워킹화처럼 생겼어요. 네. 봤던 것 같아. 워킹화로 굉장히 유명한 뉴발란스는 잘 알고. 네. 네.
그 1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림 12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신발 산업 이게 밸류 체인인데요. 스포츠와 시장 자체가 이 브랜드사들의 역할과 생산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이제 분리된 산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마케팅에 이제 자본 투자를 집중을 하고요. 생산자인 이제 OEM, ODM 회사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제 생산 효율성 증대, 기술력 강화를 집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발이 의류 제조 대비 일단 제조 기술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이제 기술 집약체가 이제 의류보다는 이제 스포츠화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요구에 부합하는 이제 지속적인 상품 개발이나 뭐 납기, ESG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이제 탑 OEM, ODM 회사로의 협업 영역 확대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3번, 14번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이키의 ODM 벤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50여 개였는데 22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120여 개로 줄었고 특히 그림 14번에서 탑 4의 이제 벤더 생산 비중을 보자면 55%에서 58%로 이제 탑 이제 ODM 벤더들 사들로의 이제 콘솔리데이션 향상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탑 브랜드 회사를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제 ODM이나 원부자재 회사들을 이제 보고 계셔야 이제 글로벌 스포츠화 시장 업황이 반등할 때 이제 투자 기회를 이제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5페이지 표 1에서는 이 브랜드 회사들, 이제 ODM 회사들, 그리고 원부자재 회사들의 이제 수익 구조를 좀 간단히 나이키 에어포스 1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브랜드사의 영업이익률이 표에 보이듯이 오른쪽에 14만 원, 옆에 이제 14라고 써 있죠. 14%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이제 나이키의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키가 이제 리테일러들에게 넘기는 켤레당 가격이고 이 매출액 하단에는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매출 원가는 ODM사의 이제 매출이 되는 공장 생산 원가가 되는 이제 원가가 이제 4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판관비, 뭐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나이키 에어포스 1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00원 정도 남는 이제 OP 마진 한 14%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단의 최종 소비자가는 이 나이키로부터 7만 원의 가격으로 이제 리테일러들이 신발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배 배수에 달하는 한 7만 원의 마진을 조금 더 붙여서 근데 그 마진 안에는 이제 판관비나 뭐 프로모션 가격 등등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최종 소비자가가 가장 하단에 있는 14만 원. 이 되는 구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브랜드사들 수익 구조로 16페이지 그림 18번, 19번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2022년 회계년도의 나이키 아디다스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상 이제 밸류 체인에서 수익 구조상으로 보면은 브랜드사들이 가장 높은 이제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약 10%에 달하는. 근데 이 회사들의 매출 원가 자체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신발을 매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익성을 개선하려면은 이 마케팅비 등이 들어가는 이 판관비 쪽을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2배 배수에 달하는 리테일 마진을 취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브랜드사들이 D2C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리테일 마진 때문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마크업 그쵸. 리테일 마크업이 이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20번, 21번은 이제 오지 연건이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화승 엔터와 같은 ODM사들의 수익 구조인데 매출 원가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80% 수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대규모 캐펙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이제 높은 구조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수익 구조는 아니네.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제 수익을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얘네가 장치 산업이 아니면 인건비 비중이 어때요? 둘 다 이제 매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보면 비율을 되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많이 들어가나 작업에? 그렇죠. 그러면 되게 하여튼 그리고 특히 더 이제 신발이 의류보다는 좀 더 자동화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쉽지 않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쵸. 대부분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다들 상황입니다. 가 있는 거. 근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포천이에요? 아니면은 여기는 포라서 P입니다. 네, P예요? 네. 몰래 넘어가려 했는데 들켰네요.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에 네, 사명의 오타가 네, 있습니다. 요거라고 합니다. 어. 참고하시면 네. 돼요. 역시. 네. 그리고 그림 20번, 21번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 ODM, OEM사의 실적은 이제 브랜드사의 매출 성장률, 저희 자료에서 말씀드린 이 브랜드사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재고 관리에 민감하게 이제 실적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는 때는 이제 투자 회수기,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는 때에 크게 수익성 개선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제 뭐 아셈스와 같은 원부자재 회사들은 크림 22번, 23번인데 이들은 이제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의 수익성 개선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이제 신소재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의 예를 17페이지 여기 그림 3개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단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 26번처럼 이 선저우국제라는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2012년에 나이키 플라이니트라는 이제 핵심 라인이 처음으로 론칭될 때 독점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저우국제라는 사내 내에서 나이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동기간에 이제 매출이 그림 25번처럼 연평균 52%로 이제 굉장히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간에 시장에 대한 이 회사의 평가는 그림 24번인데요. PER도 실적이 좋아지는 동시에 이제 PER 레이팅도 받았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여기는 이제 주가로 들어가 있지만 2013년에 300억 달러, 홍콩 달러에서 2017년에 한 1,100억 홍콩 달러로 20조 원 정도까지 이제 시가총액한데, 나이키 말하면 이렇게 좀 소재인데 독특해 천처럼 생겼는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에 운동화는 대부분 이제 니트 소재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했던 회사인데 이렇게 잘 됐다. 네. 파트 2에서는 이어서 오지우 연구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사 가이던스를 확인하는 이제 업황 반등 시점 예상해보는 거고요. 일단 우선 20페이지에 봐주시면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스테디셀러 제품군들이랑 뭐 신발 브랜드 선호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표들을 넣어놓은 거는 이름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나이키 모으는 애들은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약간 다 굉장히 옛날에 나온 것들인데 저도 지금 신고 있을 만큼 이게 그래요? 데이브레이크거든요. 데이브레이크. 79년도에 나온 신발인데 79년도에 나온 신발인데 아직도 네, 이게 아직도 디자인이 나오는 거야? 네, 아직도 디자인이 조금씩 바꿔서 나오고 거의 똑같아요. 5년 야, 똑같고. 난 나이키면 다 똑같은 나이키 줄 알았지. 데이브레이크 이런 거 있는지 이 몰랐네. 밑에 고무 이 색깔 있는 게 약간 네. 오늘 일부러 신고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자주 신습니다. 네. 요런 이렇게 스테디셀러 제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한창 어린 친구들, Z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서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회복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표들을 넣어봤고요. 나이키부터 설명을 드리면 21페이지에 이제 터널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의료업체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재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은 22페이지에 관련 차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의료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1년도 하반기에 베트남이 락다운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비축하려고 상품들을 좀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빨리 앞당겨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왔죠. 그런 바람에 이제 재고가 쌓이게 된 거고, 작년 이제 상반기 실적 나왔을 때는 재고 북미 쪽 재고가 65% 늘었고, 아직 뭐 창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재고 자산 증가율이 85%까지 달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고가 늘어난 데에는 아까 뒤에 말씀드린 DTC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플라커라던가 ABC마트라던가 이런 곳들한테 주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재고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판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나이키가 대규모 할인 판매를 많이 해요? 잘 안 하죠. 그래요? 많이 했어요. 나 맨날 정가 주고 샀는데 이거 오면서 신제품을 구매하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23페이지에는 이제 전망인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이키는 회계연도가 2월달 마감인데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안 좋았잖아요.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지 않았나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그날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 미안. 내가 아마 아디다스랑 이제 아디다스가 헷갈리신 것 뭔가 같은데. 종목이 하나가 나오고서 그랬었던 네, 거. 아디다스가 맞아요. 그랬구나. 네. 이번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압박을 한 거 같아요. 쇼츠 재질이라서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쇼츠 재질이에요. 쇼츠 재질 하나 나와가지고. 이번에 네 실적도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게 되게 좋게 나왔고 매출액 가이던스도 기존 대비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이니까 한 7%에서 9% 정도로 조정이 되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조금 감소하는데 이거는 기존 가이던스랑 동일하고 운임료 상승 같은 영향을 있다고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다다음 분기부터 괜찮아질 거다. 그때부터 리스타킹 구간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 34번, 35번이 제가 가정을 해놓은 시나리오고요. 이번 분기에 재고자산이 한 15% 정도 늘었는데 이게 다음 분기에 4%대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분기에는 이제 감소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리스타킹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6월, 8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9월, 11월 FW 신상품 나올 때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24페이지의 아디다스이고요. 지금 아디다스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키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그림 36번은 지금 아디다스가 취하고 있는 5개년 전략인데요. 뭐 디지털이라던가 뭐 이따가 나올 친환경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한 소재를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 직접 판매 DTC를 늘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재밌었던 게 이 전략 도시 관련 내용인데요. 기존에 6개 전략 도시를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6개를 추가했는데 거기에 서울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략 도시락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케팅을 중시하는 도시인 거예요? 네, 이제 대리점 같은 걸 많이 없애고 메가스토어를 이렇게 런칭을 하잖아요. 서울에 아디다스 메가스토어가 있어요? 이번에 명동에 생겼습니다. 아, 생겼어요? 코로나 기간에 빠졌다가 뭐 오. H&M, 자라 이런 거 다 빠졌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들어왔어요. 요새 명동 어때요? 가보면? 많이 명동 찼어요? 저 가보진 않았는데 명동 칼국수 갈 때다 기사로는- 가지고 요즘 안 가는데. 저 갔다 왔는데 명동 칼국수. 어. 사람은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예전에 이니스프리 그 플래그십 있었던 그쪽 화장품 가게들은 여전히 비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H&M이랑 자라는 있고 H&M 빠진 자리에 뭐 나이키가 엄청 크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저기 애플도 같은 명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다 있고. 중국 사람들은 좀 보여요? 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많고. 화장품들 가게도 좀 아직은 화장품 가게는 그 지금 쌓여있었던 재고를 다 떨이한다고 밖에 내놓고 팔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봤을 때 브랜드들한테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리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브랜드들한테는 좀 이미지 깎아먹는 예, 그런 연세점들은 요즘 어때? 잘 모르죠. 연세에도 내가 일단 그렇게 외국인들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FIT가 느니까 뭐 공항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들 이제 하반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디다스는 마케팅비를 아까 보니까 나이키 대비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그런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들은. 이번 해에는 좀 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나이키 대비 이미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네. 아디다스가 더 멋있는데. 1위가 개인 취향. 개취. 개인 취향. 네, 취향 존중합니다. 취향 존중합니다.
더글로리. 되게 더글로리 명대사인데? 통쾌하면서. 아니 더글로리 명대사예요. 그래? 네. 뭐가? 이거 취향 그 존중합니다. 단발머리 초딩 선생님이 송혜교한테 아. 막 나는 드센 사람 애들 싫어했더니 야, 취향 진짜 존중합니다. 섬세하게 보는. 야, 그 정도로 대사. 나는 뭐 나의 아저씨나 나의 해방일지 대사는 내가 좀 아는데. 저도 계속 하도 들어서 나의 아저씨 이후로 그 제일 좋아해 거기를. 거의 필수 요소 약간 전문인 방송하시는 필수 요소 나의 아저씨. 아니 내가 그거는 대본집까지 사가지고 보는데 아 그것도 너무 좋고 이번에 그 더 글로리도 대사를 정말 맛깔지게 쓰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차 타고요. 차 타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나는 너의 뭐더라 교도소에서 그 여진이한테 자기만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대사 있었잖아. 뭐 있었는데 보면서 어떤 대사 참 맛깔지게 쓴다. 맞아요. 네. 좋은 연구지 빨리 끝내지 뭐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재밌게 듣고 표정인데. 알았어. 아디다스 할 때. 아디다스.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25페이지이고요. 이것도 전망 관련 내용인데 아디다스도 마찬가지로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이제 리스토킹 구간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지 관련 파트너십 종료 때문이었어요. 이거 이지 혹시 아실까요? 잘 몰라요. 래퍼인가요? 네, 그 칸예 웨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래퍼인데요. 본 것 같아. 네. 갑자기 봤다고 해야지. 흑인 있지? 네, 그래. 맞아요. 그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이제 한 옛날에는 나이키랑 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디다스로 와서 이게 아디다스를 되게 부흥시켰던 2012년도부터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던 건데 이분이 이제 약간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되어서 좀 이런 파트너십도 종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매출액 중에서 한 10%대 비중이 됐다고 하고 이게 비싸요, 신발이. 막 20, 30만 원 하고 더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 단으로 가면은 기여도가 더 높아지는 좀 그런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그게 좀 빠지면서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 자체가 영업 손실이에요. 영업 손실 7억 유로이고 매출액도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로 빠지고요. 여기에는 이지 영향이 좀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CEO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CEO가 바뀌셨는데 이분이 과거 풋볼 선수 출신이었다가 아디다스에 오셨다가 뭐 럭셔리 브랜드 같은 데도 계셨다가 중요한 커리어로는 이제 퓨마를 살리신 분이에요. 퓨마를 3위 기업으로 만든 분이라서 다시 아디다스로 오신다는 루머가 있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막 폭등했었던 그런 중요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막 하면서 신제품을 막 출시를 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뷰엘은 굴덴 이분인가요? 네, 맞아요. 스웨덴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는데 이름 보고 어떻게 모르겠어, 알았어요? 진짜. 네. 역시.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인데 이번에 나이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마감이다 보니까 1, 2월 달 중국 실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QOQ로 증가가 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보시다시피 그림 39번처럼 완전히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갈수록 분기별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 40번, 41번이 이제 제 전망인데요. 이렇게 리스타킹 구간에 다다음 분기부터 진입을 하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정상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50년 만에 새로운 라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디다스 스포츠웨어라고 이게 뭔가 싶은데 그 기존의 오리지널이랑 퍼포먼스 로고가 둘이 다르잖아요. 그 사이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나이키에 비해서 아디다스가 되게 약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뭐가 약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 일상생활에 입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스포츠 같은 건데 이게 아디다스가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라인을 출시를 했고요. 여기 하트가 엄청 많은데
모델 손흥민 씨랑 그 드라마 이번에 웬즈데이라는 알아요. 드라마 아시죠? 갑자기 발끈하셨어. 알아.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알아. 네, 팀버튼 감독의 이 웬즈데이. 안 봤는데 재밌어요 이거? 이거 약간 기괴한 재밌습니다. 별로 재미 이상할 것 같았어. 조금 기괴해요. 갑자기 화나신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겨요. 알아요. 알아요. 네, 이분이 또 이제 모델로 네, 신규 라인들 출시하고 있고 제 밑에 있는 이 제품이 이제 신발 쪽 신규 라인이고요. 이번 콩콜에서 상반기는 재고 소진 공격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신제품을 많이 낼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내 생각인데 왜 블랙핑크는 이런 스포츠웨어에서는 안 쓰지? 뭐 하지 않았었나? 안 했었나요? 아디다스랑도 뭐 하긴 뭔가 했었는데 했던 것 네, 같은데. 상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번에 그러게요. 지수 왜안 컴백하잖아요. 지수. 네, 컴백은 지수는 그렇게 아니고 좋아하진 솔로 않아요. 데뷔. 그럼 그래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그 리사? 태국 친구 리사. 멋있죠. 춤을 너무 멋있게 춤 춘다. 멋있게 춰요. 네. 나 분명히 내가 제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진짜. 맞아요. 왜? 나 미안해. 사람들이 제니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제니를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 맞아. 쟤는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남자들은 블랙핑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되게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파리 공연? 와, 그 감동이던데.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좋아하고.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제 이따가 블랙핑크 얘기도 좀 나올 진짜로? 거거든요. 네, 그래? 잠깐 어디?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저랑 이제 하나씩 이제 썼는데 저는 DTC를 다뤄봤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직접 판매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은데 우선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이 취향에 맞춰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메가스토어 만드는데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거기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비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DTC 네. 전략이 궁금해서 그래. 나도 이거 내가 잘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한섬도 그렇고 자기 이렇게 매장 크게 만든 그런 것도 DTC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 거야 그거는? 이렇게 직영점을 운영하면 네, 거의 네. 포함이 됩니다. 그치? 네.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한섬 무슨 그 어디냐 그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한섬 매장 청담동? 응, 그런 데 있던 것 같던데. 그런 게 요새 되게 중요해졌어요. 맞아요. 네, 브랜드 경험을 이제 되게 재고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키도 아마존에서 다 빼고 이런 것들. 맞아요. 네. 아마존 다 빼고. 네. 근데 나도 요즘 보면 그 자체 자기네 매장을 되게 화려하게 만들고 맞아요. 하여튼 막 그런 다 게- 팝업 스토어 하고 저 진짜 깜짝 놀랄 게 얼마 전에 키캣이 팝업 스토어 한다고 그 초콜릿이 아 그래? 나 여기서 잘 몰라가지고 음료 브랜드인 줄 알고 했는데 초콜릿인 줄 알았어. 키캣 그게 네, 그걸 그런 것도 팝업 스토어를 어디서? 하고 뭐 카카오 거기에 떴더라고요. 어제도 광고가. IFC몰에서 했습니다. 뭐 하나? 키캣. IFC였구나. 네. 그러니까 별의별 브랜드들이 이제는 뭔가 힙하고 내가 이런 거를 소비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스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내가 이런 거를 소비한다를 보여주기. 전시도 요새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전시가 유행이라 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예, 예. 전시는 그래서 어떤 거야? 뭐 뭔가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배경이랑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소비하고 내가 이런 걸 향유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계속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진짜 요새 그런 것 같아. 위스키가 나도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먹지만 술을 많이 안 먹고 좋은 위스키를 이렇게 비싸지 않고 먹는 걸 좋아했는데 라가블린이라는 게 있거든. 라가블린? 라가블린인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막 대중화된 것처럼 많이 알려졌더라고. 옛날엔 바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막 비싸진 않았는데 이런 술들이었는데 옛날에 막 우리 아저씨들 뭐 이건 30년 산이냐 10년 산이냐 뭐 이거 갖고 한잔 했지 뭐. 이게 뭐 옛날에 이제 원래 위스키라는 게 말릴 때 막 흙에다 말리면 흙 냄새 나고 막 이런 위스키들 있거든. 독특한 것들. 나는 물론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왜 그걸 알았냐면 어느 바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랑. 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다행이네. 전문적으로 하는데 원래 그 많이 그런 꽤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 이게 참 세상이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신입사원 때 딱 그때 신의 물방울 그 만화책이 맞아. 유행하면서 와인. 막 갑자기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요새 보면은 와인도 막 뭐 내추럴 와인 뭐부터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되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위스키가 딱 지금 그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 옷들도 진짜 신발들도 그렇고 다들 개성이 그러니까. 강해지니까. 디스니 마켓은 나도 요새 관심이 가는 게 점점 진짜 다이렉트로 자기들 매장만 하는 것들이 꽤 그쵸. 많아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뒷장 30페이지 봐주시면은 관련 나이키의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리테일러들이랑 다 계약을 많이 종료를 했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플라커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굉장히 크게 줄였고 뭐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이나 어반 아웃피터스, 슈쇼 이런 곳들하고 다 많이 종료를 한 바가 있고 가장 컸던 게 19년도 10월 달에 아마존에서 모든 상품을 철수를 했는데 이게 17년도에 이제 온라인을 막 키우면서 아마존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마존 의존도가 온라인의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이제 아디다스도 DTC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는데 아이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매출 목표가 25년도까지 50% DTC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벌써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거의 작년 봤을 때 4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최근에 저희가 삼바랑 맞아. 가젤이 굉장히 인기가 맞아. 많잖아요. 혹시 아세요? 자꾸 날 테스트하네. 삼바. 모른다. 삼바 아마 아는 분이 아시죠? 삼바가 뭐야? 그 삼바. 모델명인데 모델? 아디다스 거의 최초 모델이거든요. 막 어. 49년인가 막 그때 나왔던 모델인데 이게 블랙핑크 제니가 신어가지고 엄청 핫해졌고요. 이 가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던 건데 지금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유행이. 막 어쨌든, 집에 보면 네. 신발들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게 해놓잖아 요즘. 아 맞아요. 야, 그 정도로 좋나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소장 욕구가 있고 이제 의류보다는 지금 더 싸니까 뭔가 더 쉽게 사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였어. 엄청 재밌는 얘기라고 맞아. 기대했는데. 끝이에요? 아니 그건 아, 네. 아니고요. 그래, 그래서- 재밌게 해줘요. 재밌게 해줘. 죄송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이제 대형 상권, 아까 말씀드린 명동 같은 곳에다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굉장히 크게 배치를 해서 광고 효과를 내고 생각해보면 이런 유명 모델들은 저희가 가는 대리점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직영점이라던가 온라인에서 이런 매출을 일으키는 방향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도 얻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도 쌓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고요. 최근에 이게 아디다스가 좀 문제가 된 내용도 있긴 한데 그 아디다스 코리아가 이번에 대리점들 계약하는 거를 다 이제 해지를 시켜버려가지고 다 그냥 네, 뭐 올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가맹점들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서 좀 갈등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 뭔가 DTC 전략을 취하면서 나온 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가맹점하고 계약은 종료를 한 반면에 이번에 명동 그 매장에는 그 삼바랑 가젤 모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오픈런을 시키고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줄 서서 사겠네 그거? 네 그런 그럼 그것도 리세일하면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리세일 시장에서는 되게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이제 안 파니까. 네. 이거 옛날에 그 리세일하는 그런 업체 있었는데 크림이요? 아 크림 요즘 어때요? 엄청 잘 돼요. 작년에 거래액이 1.7조 했고요. 비상장 가치도 보면 계속 올라오네. 네.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커머스에서 성장률이 되게 좋은 부문이 여행 예약이랑 그다음 크림. 원래 질문 의도는 크림도 잘 안 되지 하려고 했는데 플랫폼 기업 잘 안 되지 하려고 했는데 잘 되는구나. 그래서 잘 되는구나. 여기가 이제 리셀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명품 자체를 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레벨업 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약간 팔페트처럼. 워낙 신발이 리셀 시장이 커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였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했다? 아니요, 제니가 신는 제품을 제니가 신었다고? 갖다 놓고 오픈런을 시켰다. 아 시켰다. 이런, 네. 네, 네, 죄송해요. 네. 이응. 진짜로 갑자기 궁금했는데
남자친구도 비슷해요 말할 때 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재밌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커플은 막 얘기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약간 그- 지우 씨 근데 저랑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남자친구가 말을 많이 해요? MBTI 뭐예요, 남자친구는? ESTJ요. 진짜 이해. 좋아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예. 좀 이따 그래서 빨리 조대 형이 빨리 끝내라는 표정을 계속 지금 네. 마지막 페이지가 느껴져요. 막 여기서 뭔가 해서 내가 말하면서 막 뭔가 느껴졌어. 빨리빨리 그래서 네, 해야지. 한마디로 끝내자면 네. 최근에 이 DTC 계속 못한다는 말이 막 많은데 전 이 기조 자체가 끝난 거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이 흔들리지 들고 않는다.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나이키가 홀세일이 좀 아디다스가 홀세일이 좀 늘렸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는 올버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데? 이거 인스타에 광고 엄청 하더라고. 맞아. 이거를 신고 안 편하면은 뭐였죠? 무조건 다 반품 가능이었나? 한 달 안에 반품 가능이었나? 이게 운동화인데 되게 편하다고. 올버즈라는 네. 거. 우리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광고만 봤어요. 이것도 매장이 따로 완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도 DTC로 완전 성장을 DTC 로. 했다가 이번에 막 매장을 처음 내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난 최근에 미국의 햄버거 체인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아, 그죠. 파이브 가이즈까지 들어오죠. 들어온다 그랬더니 내가 진짜 근데- 맛있어요. 아, 먹어봤구나. 네, 저 두바이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부럽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뭐 쉑쉑 뭐 다 먹어봤지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시온에 어디 갔어요, 전에 양반? 몰디브 다녀왔어요. 재미없었겠다. 그거는 섬에 뭐 굉장히 리조트에만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물놀이를 좋아해서 가기 전에 이제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우와. 해서 멋있다, 진짜.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남편은 MBTI 뭐예요? 저랑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ENFP. 아, MFP.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다 하냐. 야, 진짜 놀라워, 진짜. 제가 MBTI 석사하고 와가지고. MBTI 진짜 그런 게 있어? 아니요? 다들 물어보더라고. 진짜요? MBTI 계속 변한다며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제 거를 해주면은 조금 더 잘 맞는다고 하던데. 그래? 네, 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ESG. 네, ESG에 아센스. 대한 내용인데 이 ESG는 일단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이제 블랙락이 2020년에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부터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하면은 ESG를 이제 경영에 확실히 반영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패션 회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분야는 이제 나이키의 경우 표 9번에 정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56번 보면은 나이키가 이제 매년 발표하는 이 탄소 배출 절감 관리 리포트라는 건데 이걸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옷과 신발의 이제 제조 단계에서의 이제 탄소 배출 절감 관리 리포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염사 쪽 그리고 세 번째는 운송 쪽에서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사들에게 이제 OEM, ODM을 해주는 업체 그리고 원부자재 업체들도 이 ESG 경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도 제가 써놨지만 이제 화승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세웠고요. 아셈스도 이제 나이키의 2년 자체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그 품목을 등록하면서 이제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부터 이제 나이키와의 인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서 실제로 이제 나이키가 만들고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보면은 그림 59번, 60번인데 신발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에 이제 플라이니트 원사부터 이제 친환경 제품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이제 10월쯤에는 이제 의류 쪽에도 경량 소재로 만든 이제 경량 소재이면서 재생 원료로 만든 이제 원사를 사용한 이제 의류 라인을 이제 론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내가 옛날 공부 많이 했던 회사여서. 아셈.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파트 3으로 오시면은 이제 생산 업체들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사들이 3분기, 하반기부터 리스타킹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생산 업체는 그거보다 한 분기 앞서서
이제 실적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연간으로 봤을 땐 상저하고가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62번 봐주시면은 이 아디다스 리스토킹이랑 화승 엔터 매출액이 어떻게 연동이 돼 있지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3분기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39페이지인데요.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가 재고 소진이 여전히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다소 슬로우한 분기가 될 것 같지만 이제 저희 경쟁사 대만 이제 1위 업체인데요. 이제 유엔의 월 매출액을 봤을 때 2월 달에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서 그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전방 리스토킹 구간 진입 시작에 앞서서 물량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성장하고 OPM 5%여서 이제 정상 궤도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는 41페이지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회사의 그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친환경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기존 캐시카우 사업부인 필름 사업 부분이 있고요.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매출이 얹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신사업 부문, 여기에는 무수염색사, 글리터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사업과 기존 사업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방이 신발 매출이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나이키, 아디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내용 문단 보시면은 그래서 회사의 이제 매출 성장률 자체도 이제 글로벌 스포츠화 시장 성장률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2020년에 시장 자체가 이제 역성장 8% 정도 역성장할 때 이제 동사 매출은 플랫했고요. 2021년에 이제 반등이 시작할 때는 이제 23%로 시장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성장보다 덜 빠지거나 이제 더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일단 회사의 기존 사업인 이제 필름이 이영지를 대체해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있고, 올해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신사업 효과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방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4%, 탑5 8% 정도의 성장보다는 이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필름은 상저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사업들이 얹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들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건 아까운데, 여기서 굉장히 신선했던 게, 나는 이제 다른 건 좀 아는데 화승엔터 정말 오래간만에 난 들어가지고 그 세미나 가시면 화승엔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다들 좀 생소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약간 과거에 한번 보셨다가 오랜만에 보시는 나도 이거 안 봤었거든.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화승은 사실 그런 화승이 이렇게 뭐 OEM 업체로서는 어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화승이? 옛날에 아디다스. 여기가 아디다스 하는 거구나. 거의 아디다스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고요. 아디다스의 탑2 바이어이고. 아디다스가 잘한다면 이거 화승은 주가 되게 안 좋았겠네, 그러면? 그쵸. 크게 보면 동행을 근데 하고. 여기다 바이 넣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빠진 거고 이제 돌아선다 보는 거예요? 그쵸.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제 지금 완전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하면 분위기는 어때요? 저점이나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뭔가 나중에 오를 때 저희 자료를 다시 찾아보시지 않을까. 지금은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은 저점이죠. 지금은 낮죠. 아니, 야, 주가를 한번 봐야겠다. 지금 완전 신저가예요. 22주 신저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화성이 네. 거의, 내가 다른 건 없지만 시장에 그런 뭐 이런 저런 거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다 잊혀졌던 종목이거든. 사람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잊혀질 때는 이 회사가 성장이 안 나와서 잊혀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뭔가 계기나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정말 나온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자료를 쓴 거고. 아디다스 하나밖에 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아디다스가 돌면 돈다 이거야? 이거는? 그게 제일 크기는 하죠. 아디다스가 어쨌든. 그거 외에 다른 건 뭐 없어요? 뭐 예를 그거 들어서. 외에는 뭐 의류 OEM 자회사 편입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공장 늘리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크게 흐름이 바뀌려면은 진짜 아디다스 바뀌는 게 나와야 되긴 합니다. 얘가 자체 브랜드는 없나요?
없어요. OEM만 하는 거야? 네. OEM 뭐 신발 완제품, 반제품, 뭐 의류, 모자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동력적으로 말해서 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47페이지에 그림 79번, 80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디다스 내에서 한 9개 정도 생산 업체가 98%를 담당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탑 1이 대만의 UN, 그쪽이 한 26% 정도 점유율이고 저희가 2등 21% 정도 점유율이고 3위 밑에부터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게 1위 사는 계속 점유율이 내려오는 반면에 화승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선 그 9개 업체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만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그런 걸 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한국 그룹에다가 더 물량을 많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 벤더 콘솔리데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뭐 3위 업체인 칭러라는 업체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 점유율 좀 흡수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80번에 이 ASP 족당 가격 계속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이 1위 사인 UN도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상승세가 더 좋고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는 화승이 처음 시작한 것 자체가 이 아디다스의 코어 라인이라고 별로 비싸지 않은 중저가 라인이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점점 고단가 붙여 나가면서 올해 아디다스 신제품 계속 들어오면서 ASP가 계속 올라가겠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그림 82번 보시다시피 이 가동률이 정말 많이 꺾였었거든요. 원래 정상 가동률이 한 98%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80%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장기 물량을 받고 거기다 단기를 받아야 좋은 건데 단기만 비중이 너무 확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숏텀 비중이 한 30%였어야 되는데 작년 4분기에는 80%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5페이지에 네. 그림 73을 잠깐 보면 네. 그러니까 잠깐 저 위로 73번이요? 그거 73 그거 PBR을 보면은 거의 역사적 네. 밴드 하단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ROE를 봤더니 전망하신 게 올해는 ROE가 거의 12%대가 온다고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 주가는 되게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는 거. 그쵸. 지금 PER로 보셔도 완전 저점이고 저점 뚫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또 이랬을 때는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완전히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건데 이 주가는 왜 이런 것 같아?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4분기 실적 쇼크 심하게 많이 쇼크였고 그리고 1분기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기대할 게 없고 의류 섹터 전반에 대해서 이제 업황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굳이 화승? 특히 OEM, ODM 사이인 화승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류는 그냥 거의 다 그런 FNF만 들고 가고 나머지들은 잘 관심들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이제 OEM은 그냥 트레이딩 바이로 플레이하고 그런 것들은 어때요? 요새 그런 의류 ODM, 뭐 영업 무역 네, 무슨 한세, 영원 다 이제 영원은 좋고요. 왜냐면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런 게 잘 되니까 똑같이 좋고. 룰루레몬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세 같은 경우에는 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3분기부터 플러스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궁금한 게 의류는 그런 식으로 OEM, ODM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옷이랑 신발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차이는 뭐 같아요? 그쪽은 소비가 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그쪽은. 등산을 갔을 때도 룰루레몬 옷 입고서 신발도 갈아서 신고 안 가나? 그러게요. 근데 뭐 한세가 하는 그런 의류 기업들도 지금 올라온다기보다는 3분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3분기엔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왜 이쪽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는 걸까? 아무래도 근데 제 생각에 화승은 이 아디다스 하나가 너무 크다는 게 다른 네. 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세 같은 거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 무역은 다양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여기는 아디다스 외에 다른 거는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할 그 의향은 당연히 먼저 있죠. 푸마랑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리복이랑 한다거나 나이키랑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막 모자 공장 같은 거 인수하면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막 지금 나이키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살짝 그런 게 가능성이 생기면 그런 게 소위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인다는 거야 아직. 내가 요새 왜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나? 아니 됐어 그만할게. 좀 이따가 막 이게 사실 약간 민감해가지고 한 2019년부터 계속 막 있었던 말이잖아요. 당연히 네, 한순간만 기억나는 건 나이키 되게 한다. 나이키 하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사람들 다 잊어버렸거든 회사를. 네. 근데 이제 커버를 하셨길래 혹시 뭐 다른 거 있나? 나 지금 뭐 없어 아는 거 지금 그런 건 아직 모르겠다. 네. 되게 말을 아끼네. 나이키 하는 회사는 없어요? 나이키는 누가 해요? OEM은? 나이키는 막 그 펑타이라고 대만의 펑타이? 네, 대만의 그 두 분이 하고요. 유엔도 일부 하고. 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OEM 업체가 계속 바뀐 거거든 나이키도. 전에는 다른 회사에 있었다. 근데 의류는 베트남이 많은데 왜 신발은 대만이 많아요? 아직 베트남 안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 대만 업체들. 대만은 비상장 업체 중에는 조금 있습니다. 태광이나 아니, 태광은 나이키? 이제 좀 이제 사업 부문이 좀 합산이 되면서 태광이 많이 요새 바뀌었는데 시끄러운 그 네. 태광 말하는 거잖아. 그 네, 태광 뭐 실업으로 이제 박연차 시작을 씨.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백사는 이제 원부자재 업체고 창신이라는 이제 비상장 업체도 있고, 네, 나이키요? 네, 나이키. 나이키도. 그래요. 화승이 이게 뭔가 계기만 있으면 상당히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걸 잘 안 알아서 뭐 다들 하겠네. 네. 오케이. 아셈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표 14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고, 이제 2005년에 나이키의 이제 무이형지 한멜트 필름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벤더로 등록된 업체고요. 기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수성 접착제 대비 이제 독성이 덜한 것이 이제 필름 접착제인데, 이 무이형지 한멜트 필름 이전에 이형지 한멜트 필름이 있었고, 이 이형지라는 게 이제 필름이 뒤에 끈적끈적한 부분에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종이를 없앤 것이 이제 아셈스의 무이형지 한멜트 필름인데, 종이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2005년에 단독 공급 시작해서 여전히 단독 공급자로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단가 하락 압력이나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사업부인 이 필름 사업부의 성장에 대한 내용인데, 시장이나 브랜드 매출보다 올해 더 높은 10%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상반 56페이지 그림 97번, 98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신사업 두 가지가 붙습니다. 56페이지고요. 그림 97, 98번인데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업체들의 밸류체인의 수익 구조 말씀드릴 때 원부자재 업체들의 수익 개선 요인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매출에 얹고 그들의 이제 수익성이 좋은 걸로 이제 수익성을 개선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셈스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글리터 시트, 하반기에는 이제 무스염 색사가 새롭게 신사업으로 매출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그림 98번처럼 이 신사업의 이제 영업 마진 수준이 기존의 이제 이형지, 무이형지 필름보다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 기여도가 이제 상단에 있는 표 18번에처럼 이제 매출 기여가 신사업의 매출 기여가 2번처럼 이제 세일즈 부분이 20에서 30% 이렇게 매년 확대가 되면서 가장 하단의 영업이익률도 이제 작년에 10% 중반 수준에서 20%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55페이지 그림 95번인데요. 55페이지 그림 95번입니다. 그 전 페이지고, 이제 밴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상장 이래로 이제 밴드 하단, 가장 하단 수준에 이제 주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네, 올해로 보자면은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는 글리터 시트,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스염 색사 같은 신제품 매출이 본격화되고, 이제 친환경 업체로 좀 소재 업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PR 리레이팅도 가능하다고 보는 업체고요.
필름 사업 부분에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은 이제 실적이나 이제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낮고 신사업의 매출이 얹어질수록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좀 있던데, 저는. 네,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앞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크록스를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크록스는 또 이제 해줄 쪽에서 했어?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야? 네. 여기서 잠깐 해줘, 그러면 간단하게. 크록스는 하셔야 되는 거. 응. 갑자기 성 크셨어. 아니, 선 긋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요, 아니요. 좋네요. 제가 거기 선을 그어. 시간이 많이 재밌는 회사입니다.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67페이지. 이거 나도 아는 거니까. 네, 너무 재밌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이 다 힘들 때 이제 약간 레저나 이제 편한 신발, 여가 신발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매출이 북미 쪽에서 급성장을 했었고요. 67페이지 연혁을 보시면은 이제 기업 개요랑 연혁을 같이 보시면은 이 회사의 설립 자체가 이제 설립자가 이제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 크로슬라이트라는 크록스의 소재가 되는 이 소재로 본인이 그냥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나갔는데 이제 주변의 평이 좀 못생겼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신발이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잘 뜨고 물도 여과가 잘 되고 해서 이거를 팔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연혁 119번처럼 2002년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06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같은 해에 그 지비츠라고 크록스에다가 참 같은 거 끼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처음부터 크록스에서 이제 내부 사업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이 크록스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일반 사업자가 지비츠를 이제 본인 딸한테 이제 만들어 주다가 그것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로 전파되고 사업이 커지면서 크록스에서 지비츠라는 이제 회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인수하겠다 해서 지금은 사업 구조의 매출 구조가 69페이지 130번처럼 이제 크록스 브랜드만 보자면은 이제 클락이라는 그 메인 신발 비중이 80%, 지비츠가 이제 10% 가까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 그림 125번, 126번 상단에 방금 보여주셨던 페이지에 상단에 125번, 126번인데요. 이 크록스의 북미 매출이요, 2021년에 80% 성장했고요. 2022년에 11% 성장했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회사의 핵심 이제 지역인 북미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채워줄 것이 이제 그림 126번처럼 해외고요. 2021년에 37% 성장했는데 2022년에는 3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둔화된 이제 크록스의 북미 매출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지역 그림 127번 바로 다음 보이듯이 2021년에 25% 성장했는데 2022년에 35% 성장을 했고요. 이제 2023년 회사에서 바라보는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에서 좀 더 강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에 새롭게 얹어지는 매출이 있는데요. 헤이듀드라는 이제 이탈리아계 신발 이제 브랜드를 캐주얼 신발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실적 기여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 매출이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2023년에도 20% 성장 목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매출을 보면은 70페이지처럼 이제 실적 테이블처럼 이제 북미의 둔화된 성장률을 이제 아시아가 고성장하면서 뒷받침해주고 헤이듀드가 얹어지면서 2023년도 10% 이상의 매출 성장 그리고 2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딱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막 투자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지금 아셈스 정도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선 크록스 이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예약하면 되나? 네. 이제 해외 헤이듀드랑 이제 기존 크록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이 고성장하면서 이제
이제 북미 성장률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지는 올해 실적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내 주식 관심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까 이제 화성 R&A가 화성 엔터프라이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가 오래간만에 보게 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업데이트를 해서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또 똑같은 질문인데 매니저로 반응은 어땠어요? 세미나에서 많이 다녔잖아. 그런 말씀 방금 하신 얘기 많이 했어요. 아, 그래?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오랜만에 맞아. 업데이트를 맞아요. 하겠다. 그분 아직 그래서 하시죠?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어. 글을 썼다. 사람들이 봐주시면 놓고 좋을 있었을 것 같아서 애널리스트가 이런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놓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다 보면 뭔가 변화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오늘. 아셈스는 나이키, 아디다스에도 하는 거네요? 네, 신발의 전방의 비중이 신발이 60% 이상인데 그 절반을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됐든 어쨌든 다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디다스가 잘 못해도 그러니까 잘 못하면 화승엔터는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나이키가 잘하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그 소재가 이제 그 신발 내에서 이제 침투율 확대로 이영지를 대체하고 이제 무이영지의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자료의 컨셉 자체가 이제 하반기 업황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회사들이 반등할 때 그 브랜드 회사들을 이제 탑 브랜드 회사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회사들 내에서 이제 침투율을 높여갈 수 있는 회사를 파악하고 있으면 분명히 신발 시장에 반등은 오는데 그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아센스는 뭐 새로운 접착제를 하는 거니까 매력적이고, 큰 판이 움직이려면 사실 아까 화승 같은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도 오늘 재밌었는데. 네, 네. 예. 그럼 오늘 이제 재밌었던 방송을 4글자로 요약하고 끝내는 시간. 그러니까요. 네. 나 먼저 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냥 아, 빨리 해야 돼. 재밌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상저하고 그 확실히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 같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왜냐면 오리나 연구원이 소비재 담당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보면서 느낌이 올 거 아니야. 사실 오늘 보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즐거우라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럴 때 갑자기 진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주식이라는 게 그 제가 아까 뭐 나의 아저씨 내가 좋아한다 했지만 편안함에 이르렀다 그 대사가 마지막 대사인데 그걸 찐 거거든.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내가 되게 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놨을 때고, 특히 싸게 사놓고서 그 기업이 안 좋아져서 싸진 게 아니라 이제 안 좋아진 게 끝나고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을 때가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인데, 혹시나 그런 걸 확률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늘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때 보여? 편안한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럴 것 같아. 이걸 보고 나서,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도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해 원한다면 그럼 화승이 엄청 싸고 좋은 건가 물어볼 텐데, 아직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것 같아. 오준영 연구원이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슬픈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뭔가 더 업데이트 해주고 회사가 이런 걸 전해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가치를 키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기업한테 가서 이래가지고 시장 반응이 그렇다. 우리랑 IR 하시고 해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애널리스트의 맞아요. 일이거든. 아깝잖아. 이런 좋은 회사가 왜 이런 평가를 받냐는 것이 내 말은. 그걸 좀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면 사람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괜히 또 말 많았네. 상저하고 그런 의미에서. 네. 좋은 내용도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오리아 연구원이 정한 거야. 이거 4글자로 꼭 해야 된대. 온다 반등. 온다 반등. 되게 무성의하겠다는 상자 온다. 오준이 연구원이 네. 주인공이네 오늘. 네. 저는 바닥이다 하겠습니다. 바닥이다. 없지만 하나같이 저보다 주가 얘기만 했는데 진짜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온 건 좋은 게 아니야. 주가가 내려갈 땐 정말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 그럼 나도 신중하게 이걸 봐야겠네.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리서치를 떠나서 생각해 봤을 때 리서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자료를 쓰는 것만큼이나 기업 관계자한테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지연군이 이렇게 바닥이다 생각한다면 기업한테 가서 아디다스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거지 마무리를 해야지 네, 끝나지. 저희 그러면 오늘 신발 또 이제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또 한번 나와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